지난해 11월에 일본어 학습 앱을 통해서 만났고 올해 4월부터 지난 4월부터 연인 관계로 발전해서 교제를 했다고 합니다. 예. 그리고 8월 23일에 이제 이 남성이 일본에 들어간 거예요. 만나러요. 네. 예. 그런데 입국한 지 열흘째 되는 날 9월 1일에 이 피해자가 휴식하기 위해서 이 여성이 지금 일본에서 도쿄에서 의류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. 예. 근데 잠깐 이 매장에서 휴식을 갖기 위해서 나온 순간 이 피의자가 이 피해자를 노리고 이 여성을 노리고 이렇게 공격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예. 저는 개인적으로 4월에 사귀었는데 지금 불과 4, 5개월 만에 이렇게 감정이 상대를 살해할 만큼까지 간다는 거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너무 충격적입니다. 예. 피해자가 이제 사망하기 며칠 전에 도쿄의 한 파출소에 찾아갔었다고 합니다. 이때 당시에 이 여성이 한국에서 이 남자친구가 왔는데 이별을 말했더니 폭행을 당했다라고 신고를 하고 대처 방안을 상담을 받았다고 해요. 예. 이제 아무래도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볼 때 흔히 교제 살인이라고도 표현을 하죠. 이별 과정에서의 갈등이 범행 동기가 됐을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이제 생각해 예.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본 도쿄에서 벌어진 일인데 한국인 여성이 피습을 당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. 이게 한국 남성이 저지른 범죄죠. 맞습니다. 어제 도쿄의 한 주택가에서 예. 벌어진 일입니다. 어제 대낮에 한 여성이 길가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. 이런 신고가 현지 경찰에 접수가 됩니다. 이 여성은 발견 당시에 목 부위에 흉기로 인한 자상이 있는 흔적이 보였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는데요. 경찰은 현장에서 검정 티셔츠를 입은 30대 남성이 도망가는 걸 봤다는 이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예. 한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을 하고 추적을 하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이 남성은 결국 하네다 공항에서 붙잡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. 예, 여성 남성 모두 한국 사람입니다. 지금 그러면 홍 기자님 범인은 밝혀졌어요. 잡혔죠. 네. 밝혀졌고 잡혔죠. 이 한국인 30대 남성이었습니다. 충격적이게도 두 사람의 관계는 연인 관계였다고 하는데요. 두 사람은 2023년 11월, 지난해 11월에 일본어 학습 앱을 통해서 만났고 올해 4월부터, 지난 4월부터 연인 관계로 발전해서 교제를 했다고 합니다. 예. 그리고 8월 23일에 이제 이 남성이 일본에 들어간 거예요. 만나러요. 네. 예. 그런데 입국한 지 열흘째 되는 날 9월 1일에 이 피해자가 휴식하기 위해서 이 여성이 지금 일본에서 도쿄에서 의류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. 예. 근데 잠깐 이 매장에서 휴식을 갖기 위해서 나온 순간 이 피의자가 이 피해자를 노리고 이 여성을 노리고 이렇게 공격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예. 저는 개인적으로 4월에 사귀었는데 지금 불과 4, 5개월 만에 이렇게 감정이 상대를 살해할 만큼까지 간다는 거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너무 충격적입니다. 예. 그러면 김유진 아나운서 이 남성은 연인을 살해한 겁니까? 정확히 표현하면 전 연인을 살해했다라고 연인? 봐야 할 예. 것 같습니다. 사실 피해자가 이제 사망하기 며칠 전에 도쿄의 한 파출소에 찾아갔었다고 합니다. 이때 당시에 이 여성이 한국에서 이 남자친구가 왔는데 이별을 말했더니 폭행을 당했다라고 신고를 하고 대처 방안을 상담을 받았다고 해요. 예. 이제 아무래도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볼 때 흔히 교제 살인이라고도 표현을 하죠. 이별 과정에서의 갈등이 범행 동기가 됐을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남성은 일본에 입국한 게 23일이고 여성이 신고한 게 29일이면 이 사이에 뭔가 좀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. 네, 그런 것 같은데 현재 체포된 남성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이제 정확한 내막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.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9일에 여성이 폭행 신고를 한 이후에 일본 현지 경찰에서 어떤 조치가 있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 예. 경찰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남성에게 구두로 경고를 했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권고를 했다고 하고요. 여성에게는 남성이 모르는 곳에 좀 안전하게 대피해 있을 것을 권고했다고 해요. 예. 근데 이때 남성이 경찰에 이제 돌아가라고 경찰이 얘기를 하니까 예. 오사카 관광을 하고 한국에 돌아가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.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신고한 다음 날에 다시 여성의 주거지 인근에 찾아가서 경찰이 결국 이 남성을 귀국 조치했다. 이제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면 김진무사 일본 경찰 입장에서는 권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? 현재 일본 이제 뭐 출입국 관리 우리나라로 치면 출입국 관리법에 해당하죠. 여기에서 이제 보면 그러니까 범죄를 제대로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출국 조치라든지 이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예. 사실 이 경우에는
사실 그 정도까지의 범죄가 아니라 계속 그런 목적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인인 이 피의자에 대해서 일본 측에서 귀국 권고를 하는 정도밖에는 조치를 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. 또 하나요, 홍 기자님, 지금 이 남성의 신상이 일본 언론들이 다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. 맞습니다. 그대로. NHK 비롯해서 지금 많은 언론이 이 남성의 얼굴도 다 공개하고 신상, 나이를 비롯해서 뭐 신상을 공개했어요.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일본에서는 이렇게 강력범죄 용의자의 경우에는 신상을 이렇게 혐의가 확정되지 않아도 신상을 공개한다고 그래요. 우리나라랑 좀 다른데 그러네요. 저는 이제 그게 그 법에 따른 것이기만을 바랍니다. 혹여라도 한국인이어서 이게 이런 것은 아니라고 믿고 싶은 상황입니다. 예, 그럼 김준일 변호사, 우리나라 뭐 어쨌거나 그 사건과 별개로 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신상이 공개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? 이게 일본법이기 때문에 일본법과 일본 관행에 따라서 공개된 거를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지만 예. 중요한 것은요. 한국에서 이 신상 정보를 한국인에게 공개를 한다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. 그래서 일본에서 아무리 공개됐다고 하더라도 이거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짧게 이 남성 어떻게 처벌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? 이 처벌은 속지주의이기 때문에 사실 일본에서도 처벌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일본에서 처벌이 된다고 하면 한국에서는 일사부재리에 따라서 처벌이 되지 않고 한 곳에서만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. 알겠습니다.